자, 이승환 기자, 지금 뭐 외교부에서도 조금 전에 나온 무슨 내용이 있죠? 네, 이번 계엄령 선포와 관련해서 자꾸 한미 관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다 보니 외교부에서 이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정부는 계엄령 발표 직후부터 한미 간 각급에서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입장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전해드리면 미국 측은 국무부 장관 성명 등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와 굳건한 한미 동맹을 지지하며 한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앞서 저희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심한 오판이었다. 이렇게 비판적 견해를 보였거든요. 그런데 자, 이런 국무부 부장관? 그렇습니다. 예, 국무부 부장관이 외국 정상의 어떤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직접적인 얘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고위 외교 당국자가 또 우리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국가의 정상에 대해서 심한 오판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굉장히 노골적인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외교부의 입장이 급하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 또 이런 관계가 좀 어떻게 갈지는 저희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양 변호사님, 이제 내년 1월이면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하잖아요. 지금 당선인 신분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 되게 이 동북아 정세 또 되게 중요한 시점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에 각국 정상들 내지는 주요 인사들은 방안을 미루거나 취소하거나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예. 누가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정상회담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트럼프 행정부의 주요 인물들하고도 접촉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한국이 위험해서 안 오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 상대로 삼는 것이 타당한 상대인가를 해외에서 망설이고 있는 거예요. 외국 정상들이 외국의 외교를 담당하고 있는 그쪽 담당자들 입장에서 지금 대한민국에 갔을 때 대한민국 현재의 정부, 현재의 대통령하고 우리가 뭔가 약속을 하고 뭔가 기회를 보고 아니면 정책을 논의하는 게 필요한 일인가? 혹은 더 나아가서는 지금 대한민국의 국내 정세가 좋지 않고 정상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 내가 가서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대통령과 손이라도 잡고 악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혹시라도 그 나라에 내에서 정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다 이런 식의 정치적인 어떤 도구로 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멈춰버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라고는 나라의 뭐 경제나 외교와 안보와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이렇게 멈춰서는 게 하루 이틀 일주일 이렇게 멈춰서는 게 얼마나 큰 문제를 낳습니까, 사실. 그러니까요. 예. 자, 그리고 UFC 그 회장 데이나 화이트 트럼프 되게 최측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양반도 뭐 방한 일정을 취소했다고요. 원래 정찬성 선수가 주최한 경기에 오기로 했어요. 데이나 화이트가 많이 왔다면 아마 저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이기 때문에 뭔가 큰 어떤 소통할 기회가 뭐 메시지를 들고 왔을 수도 있죠. 저는 저렇게 오면 저 사람 와가지고 뭐 진짜 운동 경연 보고 가지 않거든요. 우리 쪽 사람도 좀 만나고 뭔가 아주 큰 것 선물 아닌 선물을 갖고 올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 양반이 얼마나 최측근이냐면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배석을 그렇죠. 했었어요. 딱 일론 머스크급입니다. 그 완전 트럼프의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이게 연을 만들고 소통할 기회를 놓쳤다는 그런 지적도 이 계엄령 선포 때문에 그런 지적도 있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관련해서 뭐 이모저모를 좀 전해드릴게요. 부끄러움은 모두 우리의 몫이다. 윤석열 대통령 대학 후배들이 이건 그쪽에서 쓴 표현입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내란숙의 윤석열 후배로서 수치스럽다. 뭐 이런 걸 뭐 발표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선배의 참극의 후배로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통감한다며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45년의 시간을 되돌린 권력의 폭거 앞에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한다라고 했고요.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권의 친위 쿠데타로서 명백한 위헌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또 입법부를 무력으로 압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내란 수괴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또 성명에서 요구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대통령 윤석열은 즉각 하야하라. 하나, 국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즉각 의결하라. 하나, 수사기관은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윤석열과 그 공범을 철저히 수사하라.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대학뿐만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모교죠. 충암고등학교에 지금 종일 그냥 항의 전화가 빗발친답니다. 심지어 충암고 셔틀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은 거기다 대고도 뭐라 한다는 거예요. 중앙고가 뭐가 잘못이 있겠습니까?
대통령 나왔다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이른바 충암파라고 하죠. 계속적으로 야당에서 문제 제기했던 건데 충암고 출신의 김용현, 이상민 또 이번에 계엄 관련해서 충암고 출신들의 군인들이 지금 관련된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시민들이 지금 불만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또 이사장이 이번에 SNS에 글을 올렸는데 정말 부끄럽다. 윤석열, 김용현 등 부끄러운 졸업생으로 100만 번 선정하고 싶다라고 충암고등학교 그 법인의 이사장이 SNS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예. 저분은 뭐 관선 이사장이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와, 진짜 저는 오늘 이 기사를 보고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충격을 받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평소에 말이죠. 이게 중앙일보 보도일 겁니다. 확 계엄해버릴까? 뭐 이랬다는 거예요. 네, 중앙일보 단독 보도입니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가끔씩 평소에도 확 계엄을 해버릴까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즉흥적으로 이런 일을 저지를 것처럼 얘기를 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가 지난 계엄 선포 과정에서 아무 준비도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을 비롯해서 그 계엄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그 인물들이 이미 지난해부터 수상적으로 회동들 했던 그런 일들이 다 알려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준비는 해왔는데 실제로 실행에 옮기는 건 결국 대통령의 결심인데 그 결심이라는 걸 저렇게 즉흥적으로 했다라는 것이고 김건희 여사도 이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제 방송에서 보수로 쪽 평론가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군을 다녀오지 않았기 때문에 비상계엄의 중대성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약간은 변명 아닌 변명을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저분은 저렇게 얘기하시면 안 됐습니다. 적어도 변호사는. 왜냐하면 사법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게 헌법사입니다. 헌정사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의 변천사를 보면요. 계엄이 있을 때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크게 정치적으로 요동이 쳤었고 그때마다 헌법이 바뀌었었고 그래서 계엄이 어떻게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관해서는 계엄 자체가 아니라 얼마나 무거운 일이고 무서운 일인지에 대해서는 변호사 시험 공부하면서 다 배웁니다. 아니 그 변호사 워딩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군 경험이 없어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이 뭔지 이해를 못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모의법정에서 전두환한테 무기 사형인가요? 네, 예. 그걸 선고해서 자기는 숨어 있었다라는 얘기를 계엄군들한테 쫓겨다녔다면서요. 그런 얘기를 했었을 정도이고 그리고 전원책 변호사분도 본인도 공부한 지가 오래됐어요. 잊어먹으셨던 모양인데요. 그리고 그걸 공부하지 않았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저 얘기는 군대에 다녀오지 않은 대한민국의 그 많은 여성분들은 계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얘기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건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하물며 대통령이라고 하는 국가 원수의 자리에 있으면서 비상계엄의 무게를 모른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자, 그리고 참 저는 참 이것도 아유 정말 이런 일도 있었구나 싶은 게 말이죠. 그날 강원도 접경 지역에 있던 장병들은 유서까지 쓰고 작전에 임했다. 네, 계엄 때 일선 장병들이 유서까지 작성하는 어떤 혼돈과 공포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강원도 접경 지역 모 부대 소속 장병이 유서까지 작성을 하고 작전에 임했다는 증언이 나왔는데요. 한 부모는 군 복무 중인 아들로부터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새벽에 군장하고 유서 쓰고 총 챙겨서 시내 진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합니다. 또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의 통화에서는요. 이 아들이 우리는 다 전쟁이 난 줄 알았다. 이 상황도 안 알려주고 진돗개 발령 사이렌이 울려서 유서를 쓰라고 지시받았다. 우리는 최전방이라서 유서도 쓰고 그랬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이 메시지를 받은 부모는 너무 놀랐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세상에 유서를 쓰라고 하하 참. 근데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도 잠깐 전해드렸지만 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진짜 어떤 식당에 단체 예약까지 했던 그 군인들이 죄송합니다 하고 그냥 어쩔 수 없는 노쇼를 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잖아요. 자, 휴가 나온 군인들 다 복귀 명령 떨어졌고, 네. 그때 심지어 제대 당일이었던 군인은 자 군인들한테 제일 열받는 게 뭡니까? 예? 제대 당일 혹은 전날에 무슨 큰일 터지는 거잖아요. 예전에 우리 김신조 때인가요? 몇 달이 미뤄졌던 게 아이고야. 있었어요. 사실은 마찬가지였어요. 제대하는 친구들 이제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전역이 미뤄져서 아마 근데 결국은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비상일 거다 이렇게 걱정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또 TV 속에 군인들이 나오잖아요. 저 군인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닌가. 근데 저기는 뭐 특전사는 부사관들 이상이니까 예, 예. 아이는 아니고 어른 뭐 아이인가요? 모르겠습니다. 또 BTS 팬들이 또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방탄소년들 이 멤버들 지금 군대 가 있는데 혹시나 우리 지민이 좀 더 군 생활하는지 큰일 났습니다. 계엄 때문에 막 이렇게 얘기했던 방탄소년들이요? 단 단. 소년단 지민 씨가 지금 군대 가 있잖아요. 뭐 그런 얘기 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말이죠. 송년회 시즌 아닙니까?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진짜 이거 직격탄을 맞았다 이런 또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비상계엄령 이후에 이 식당 예약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한 식당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지난 4일 테이블을 예약했던 6팀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또 한 식당 사장님은 저녁에도 46명 자리를 예약했던 손님으로부터 못 온다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한숨을 쉬었고요. 다른 곳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명에서 12명씩 잡혀있던 단체 예약이 줄줄이 취소돼서 거의 8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약을 취소했다고 하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을 돕겠다고 하더니 다음날 바로 비상계엄을 내리지 않았냐. 코로나19는 둘째치고 정말 IMF를 직통으로 맞은 것처럼 힘들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금융시장도 출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가상자산 시장, 비트코인. 야, 정말 이게 박 변호사님, 네, 출렁거렸습니다. 제 지인 중에 네. 그날 딱그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정말 쭉쭉쭉쭉쭉 무려 마이너스 40%가 한국만 그렇게 빠졌어요. 제 지인 중에 이제 이 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하더니 야 서둘러 급매를 해버렸어. 자, 그런데 오늘 10만 달러 돌파했습니다. 회복했고요. 또 15만 원까지. 아니 15만 그 양반 그 놀라서 급매를 해버린 그 사람은 지금 몇 천만 원을 손해 봤어요. 그 앉은 자리에서 실제로 제 아는 사람은 방송을 좀 하고 있었는데 예. 녹화 방송 중에 아마 잠깐씩 봤나 봐요. 갑자기 떨어지는 거 보고 완전 멘탈이 붕괴돼가지고 팔았답니까? 팔았다고 합니다. 아유 어쩌면 근데 좋아. 이제 사실 나중에 이게 빡 떨어지기는 많이 떨어졌는데 일시에 폭락했는데 나중에 다시 회복이 좀 됐거든요. 오히려 좀 오늘 상당히 더 많이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아마 피해를 본 이 개미들 상당히 울상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울상이 아니라 이건 진짜 집단 소송이라도 해야 될 뭐 그런 얘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저 도표로 보면 딱 줬대거든요. 계엄 선포했을 때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이승환 기자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뭐 좀 피해를 본 것 같은데? 저는 가상자산 투자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네, 피해를 보진 않았습니다. 그래요? 네. 참, 뭐 진짜 제가 본의 아니게 감정이입을 좀 했는데, 자 몇몇 방송인들도 또 이 아까 저희가 이제 앞서 그 뮤지컬 배우 얘기를 하면서 이걸 뭐 되게 막 칭송하고 옹호해서 욕을 먹었던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몇몇 방송인들 중에서는 뭐 참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비판 목소리를 또 냈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코미디언 김수용은 SNS에 12월 12일에 서울의 겨울 독방은 추울 텐데라는 글을 게재를 했고요. 박명수도 KBS 쿨 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거의 밤을 새웠다. 너무 어이없는 일이 생겼다. 많은 분이 밤을 새웠을 것 같다. 구군이 걸려있는 문제인데 누가 잠을 잘 수 있었겠냐라고 했습니다. 또 가수이자 DJ인 배철수는 라디오 배철수의 음악 캠프에서 느닷없이 억지 불면을 겪어야 한 지난밤이었다고 좀 비상계엄을 언급을 했고요. 이 작가이자 가수 하상욱 또 자신의 단편시 불 안 끄고 침대 누움을 게재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 그냥 알아서 제발 꺼져라라는 문구가 의미심장했는데요. 이 게시글에 가수 지드래곤이 좋아요를 눌러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제가 이제 다시 우리 두 변호사님들께 그냥 제가 평소 좀 궁금했던 걸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자, 양 변호사님, 정치권에서 나오는 세 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선택지가 있어요. 하야, 탄핵, 임기 단축 개헌. 자, 그럼 제가 이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하야를 할까요? 안 할 듯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임기 단축 개헌은요? 거기도 합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그거는 민주당이 받질 않을 겁니다. 민주당이 받지도 않고 윤석열 대통령 본인은 잘못한 게 없다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탄핵인데 예. 그건 지금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안 한다지 않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당론이라고 했지만 글쎄요. 과거에 예를 들어서 그쪽에서 나오고 있는 게 박근혜 때 어떤 그
그 보수 정당이 겪었던 어려움이라다 이런 것들을 다시 겪고 싶지 않다라는 식의 어떤 자세인 걸로 태도일 걸로 보이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방송 내내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보수나 진보의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국민들이 크나큰 불편을 주고 공포감에까지 빠지게 한 일에 대해서조차도 자신의 개인적 이익 내지는 당의 당리당략을 위해서 이걸 멈춰서 있다라면요. 이 김민석 의원 정말 몇 달 지난 9월에 그 비상계엄 뭐 이 얘기를 했다가 되게 좀 엄청난 여론의 질타를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랬는데 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김민석 의원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걸 흘려들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무슨 얘기를 했느냐? 2차 비상계엄 100% 확신한다. 좀 전에 얘기를 했는데 뭐 저 역시 군에 오래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상황에 쿠데타나 계엄 같은 게 가능하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지금 된 거죠. 저도 사과를 좀 드리고 문제는 계엄령 선포는요 그냥 계속 할 수 있어요.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차 계엄령 선포 주말이나 가능하다 이 부분이 가장 무섭습니다. 예, 아무튼 일단 계속 좀 지켜보겠습니다.